안녕하세요. 100%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전시가 두 번째 백초는 다 심어도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작품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초를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을 것이 젖대 울고 살대 가고 그리느니 붓대로다.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데 심을 줄이 있으랴. 작자 미상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전시가 공부하실 때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갈래. 어느 갈래에 속하느냐, 그리고 주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표현기법 어떤 식으로 표현을 쓸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답하듯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 줄로 구성되어 있지요. 3장 되겠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내용이 끊어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구, 3장 6구. 그리고 잘 보시면 음보가 백조를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을 것이 젖대 울고 살대 가고 그리느니 붓대로다. 이후에 이후에가 세 글자로 고정된 반면에 울고 가고 그리는 해서 이쪽이 긴장이라면 확 긴장했다면 쭉 늘어지는 이완 되면서 대에 심을 줄이 있으랴 다시 긴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 마지막 전형적인 평시조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구고요. 사음보 끊어지는 거 보셨고요. 그리고 글자 수는 보통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음보의 음보율, 음보를 맞추는 음보율과 3, 4조, 4, 4조의 음수, 글자 수를 맞추는 음수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형식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백초할 때 백자는 일백 백자입니다만 온갖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풀초겠죠? 그러니까 온갖 풀이라고 해석하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화자는 온갖 풀을 다 심는데 대나무만큼은 안 심겠다라고 합니다. 대나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어쨌든 강렬한 어조가 느껴지면서 대나무는 아니 심을 것입니다 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앞뒤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죠. 대나무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젖대 밑에 뜻을 봤더니 관악기, 입으로 부는 저라는 악기가 있었는데 그 악기 입으로 불면 웁니다. 그리고 살 때 화살에 몸을 이룬다라고 해서 화살은 슝 하고 날아가죠. 그리고 붓대는 그 붓을 이루는 대, 붓의 몸통 아니겠습니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악기는 울고 화살은 날아가고 그리는 건 붓인데 문제는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데 심을 줄이 있으랴 이렇게 가는데 표면적인 의미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싶습니다. 물론 대나무로 젖대 악기를 만들고 대나무로 살 때 화살을 만들고 대나무로 붓대 붓을 만들지만 대체 왜 그러느냐 봤더니 이 경우는 보기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관련해서 심리적 방어 기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갈등을 겪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겪는 그 상황에 대해서 팩트체크,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다. 감정적 상처가 있지만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뭔가 속이거나 다르게 해석. 그러면 자, 뭔가 상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속이거나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봤더니 이별 상황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는 좀 이따가 자세히 좀 더 보실 거고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자,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여기 울고 그리고 가고 그린다라는 세 가지. 이것이 울고 가고 그리는 이라고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체크한 하늘색 형광펜으로 체크한 요것들이 바로 뭐냐면 언어 유희가 되겠습니다. 말장난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말이고 유희는 장난입니다. 운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악기는 울죠.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 소리만이 아니라 떠나가고 나서 엄청 울죠. 운다라는 것 그리고 간다라는 건 화살이 날아가죠. 화살이 날아가는데 화살처럼 쏜살같이 떠나버린 그 사람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그것과 그리는 그것과 그리워하는 그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가 울듯이
화살이 날아가듯이 그리고 붓이 그리듯이 나는 울고 우는 거죠. 엉엉 울고 그리고 님은 떠나갔고 나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후에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나무를 심었어요. 대나무를 심었고 앞으로는 대나무를 안 심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겪는 이별의 상황, 지금 겪는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자 이렇게 두 가지 지금 겪는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대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 대나무 때문에 이별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나무를 심지 않겠다라는 그 마지막에 의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표현기법 두 가지를 또 짚어볼 텐데요. 자 여기서 붓대로구나, 로다는 붓대로구나 라는 표현의 영탄입니다.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리아가 의문형 어미잖아요. 그래서 서리법도 여기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영탄법과 서리법이 쓰였다. 이때의 서리법은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조는 언어 유희의 효과를 살려서 이별의 아픔을 그려냈습니다. 사실은 이별의 아픔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것을 언어 유희를 가지고 나타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대나무로 만드는 도구인 젖대와 살대, 그 붓대의 기능을 이별 상황에 연결함으로써 피리를 불면 소리가 나는 걸 운다고,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걸 간다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리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별 상황에서의 그 그리움을 이렇게 은근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해학성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문학은 특징이 이렇습니다. 예전에 국정교과서 때 정말 옛날 꽃날의 얘기인데요. 예전에 국정교과서에 이런 말이 실렸었어요.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웃음으로 눈물 닦기 이런 거. 제가 그때 이제 학생들과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웃음으로 눈물을 닦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문학에 대해서 사실 클라이막스라는 것이 이 비극을 막 끝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슬픈데 더 슬프게 더 슬프게 해서 슬픔을 완전히 고조시켜서 이 정점 꼭대기를 찍으면 그때 펑 물어버리죠. 그때 감정이 정화되는 것을 말했는데요. 우리 문학은 슬픔을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문학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너무나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눈물 납니다. 그런데 웃음으로써 이제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써 눈물을 닦는,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골개미고요. 이러한 골개미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해악과 풍자입니다. 이 경우는 둘 다 사실 웃음으로 눈물 닦는 건데 이 경우는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 눈물을 흘리는 하지만 사실 웃음으로 눈물을 닦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상에 대한 해악이고요. 만약에 그 대상이 부정적이어서 비판을 받을 만한 공격과 조롱을 받을 만한 대상이라면 풍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표현법, 서리적 표현 나와 있었고요. 감탄형 종결어미 역시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문제 가겠습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 관련해서 보기 아까 보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 선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변형한 거죠. 여러분 잠깐 화면을 정지하신 다음에 어떤 것이 맞는지 스스로 읽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네, 화면을 정지하셨을 텐데요. 판단이 섰을 겁니다. 잘하셨고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울고 가고 그리는 이별 상황이 초래된 이유를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그 이유를 무엇에서 찾느냐? 당사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대신에 당사자와의 관계 때문에 이별을 했을 겁니다만 그 대신에 내가 대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별한 거예요. 라고. 네. 그럼으로써 이렇게 자신을 속이거나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신에 자 여기 대나무를 심은 데서 O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X가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연계 작품 하나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등장했었던 사실 오늘 배운 시조는 전에 나온 적이 없어요. 출제된 적이 없는데 이거는 많이 출제된 적이 있는 작품입니다. 사설 시조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를 열화문이나 기르되 요괴같이 얄미우랴. 개가 정말 얄밉대요. 왜 이렇게 얄미운가 봤더니 내가 미워하는 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띠락 반겨서 내닫고 내가 고운 님,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하면서 뒤로 물렀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넣어 먹일 줄이 있으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때 너가 바로 걔가 되겠죠. 이별의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작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우리 수업 중에 또는 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